앞에서 범죄의 진수성 얘기를 하셔가지고 혹시 범죄적인 문제가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. 다행히 나머지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으셨습니다.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지금 법률은 이미 공포가 돼서 이 연말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 이 법률을 뒷받침할 시행령이 7월 5일날 입법 예고가 돼서 정부에서는 한 11월 정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 법률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6, 7가지로 좀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이 법률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, 그 다음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이런 용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정부에서 올 연말에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을 할 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런 구역을 지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이 있는 지역을 그런 선도적 지역이나 활성화 지역으로 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전시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원도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도청을 기준으로 해서 동구와 중구 전부가 포함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동구 일부 지역만 포함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중구 일부 지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원도심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동구와 중구를 넓게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과연 재생을 하겠다고 하는 그 지역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. 그게 또한 그 지역의 인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도시 경우에는 구역이 넓어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작아질 수도 있고, 그렇다고 하면 구역의 범위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구역 지정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. 다음으로 이 법률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, 도시재개발법,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정비사업 지역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런 걸로 다 포함시킨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런 사업 자체, 이런 법률에서도 그것이 그 혁신적인 개혁,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고서는 새로 짓는 혁신적인 개혁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개발 자체도 규정을 하고 있고, 또한 이 도시재생 특별법도 혁신적인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발인데,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법률도 하고 이 법률 자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도시재생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 이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건 한편으로 보면은 도시경제 기반형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직접을 하는 것일 수 있고, 근린재생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. 그러면 기존에서도 다 그런 법률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 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삼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던 법률의 또다시 재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도 그 공공기자인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으면 예술적인 욕구가 강해지고,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소득 수준이 올라온, 그리고 도시화가 된 상황에서 재생 사업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단순하게 도시경제 기반형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린생활 재생형 해가지고 뭐 산업입지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런 문제, 기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좀 더 자연이나 역사나 문화적인
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 재생사업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. 그런데 그 법률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법률과 지금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특별법상의 그 접촉되는 문제, 기존에 이제 재건축, 재개발하겠다고 조합까지 다 설정해놓고 그다음에 그 사업 비용을 다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재개발과 관련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과 지금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 과연 그 기존에 있었던 행위와 지금 새로 시행되는 행위와 사이에 어떤 충돌이 발생할 건데 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도 법률에는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률의 추상적인 어떤 비전만 제시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요.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 연말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발표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할 그 지역 자체를 지정을 한다고 하고 그 지정하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대한 타군 효과가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. 요건으로서 그러니까 긴급성, 필요성, 타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도 아까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구가 줄어들었느냐, 그 다음에 아니면 건물이 얼마나 노후화됐느냐, 그 다음에 사업체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이런 세 가지 조건만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 기준 이외의 어떤 욕구가 필요한 때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연말에 지정되는 선도지역 사업 추진 성과를 가지고서 이 법률도 어느 정도 그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정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